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동사는 바로 call입니다. call. 이거는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요. 혹시 택시를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기도 하죠. 택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call a taxi. 이런 식으로 택시를 부르다 라는 형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My name is Jaewon and you can call me James.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You can call me.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어떤 별명이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택시를 부르자. 어디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 꽉 막혔어요. 그럴 때는 야, 그냥 우리 택시 부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곤 하죠. 자, 이거 오늘 배웠던 call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Let's call a taxi. 자, 그냥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보다 call a taxi. call a taxi. 요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택시를 부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신다면 앞에 let'만 붙여주시면 되죠. 우리가 어디 가자라고 할 때 let's g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때 보통 사용해요. 우리 뭐뭐 하자. let's 택시를 부르다 call a taxi. 그래서 친구 여러 명이서 막 얘기하다가 거기 가야 되는데 시간 또 늦었고 let's call a taxi. 택시를 부르자라는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Let's call a taxi. 택시를 부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택시를 불러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호텔이나 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저 택시를 좀 불러주실래요? 라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4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Can you call a taxi for me? 저를 위해서 택시를 불러주실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call a taxi라는 덩어리 표현을 기억한 다음에 앞에서는 let'를 붙여줬지만 이번에는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죠. 이럴 때는 can you가 바로 떠오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an I랑 can you거든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가장 기본 느낌으로 우리가 can you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Can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Call a taxi.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좋지만 뭐 저를 위해 불러주시겠어요? 제 택시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라는 느낌으로 for me 이렇게 붙여주셔도 좋아요. 물론 요거는 빼더라도 의미는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기본 느낌 Can you call a taxi?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에 for me까지 붙여서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Can you call a taxi for me? 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여러 번 반복해 주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계속 보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부르다란 느낌의 cal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이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What do you call this? 무엇을 하고 부르니란 느낌이죠. call this, 이것을 부르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얘기를 아주 기본 문장을 사용해서 어찌어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모르는 단어, 선풍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궁금한 순간이 올 겁니다. 뭐 모든 단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 또 생겨나고 아무리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 그리고 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되는 사람과 같이 이런 많은 단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물어보면 됩니다. What do you call this? 뭐라고 불러? In English. 이 언어를 얘기할 때 in을 사용합니다. In English 하면 영어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요 물병을 모르겠다.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상대방이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단어를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면서 그 단어, 그 표현을 익힌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을 겁니다. 꼭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한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잘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내가 부르기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별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성재원, 원숭이 이렇게 해서 원숭이란 별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그때는 그 별명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막 원숭이 하니까 좀 이렇게 막 저를 비하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나 그렇게 부르지 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거 영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 call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Don't call me that 이렇게 돼요. Don't. 문장 가장 앞에 don't를 붙이면 뭐뭐 하지 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Don't call me. 나를 부르지 마. That. 그렇게 말이야.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는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거, 앞에 거만 바꿔가면서 또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본 문장을 열심히 따라하면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나중에 활용하는 거는 이걸 계속 섞어서 하면 되니까 정말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까요? Don't call me that. Don't. 여기 문장 가장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Don't call me that. Don't call me that. 놀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누가 저보고 아이고 원숭이래요 라고 하면 Don't call me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를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급한 상황에서 택시를 부르기도 하지만 의사를 부르기도 하겠죠. 너무 아프다.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인데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Please call a doctor. 자, call a doctor. 택시가 아니고 이번에는 의사가 등장했죠? Call a doctor. 여기서 가장 앞에 please만 붙여준 게 됩니다. please라고 하면 좀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제발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뭐뭐 해주세요 라고 공손한 느낌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Please call a doctor. 다급하면 그냥 call a doctor. 의사 불러요. 이런 느낌이 되지만 please를 넣어줘야지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Please call a doctor. 만약 앞에 거 조금 활용해서 의사 부르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call a doct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계속해서 섞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는 골프의 황제라고 불린다. 자, 부르다가 아니고 불린다. 누가 나를 불러서, 누가 그를 불러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해서 수동태 be 플러스 pp 형태를 이 call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3초 먼저 드려볼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이렇게 됩니다. 진짜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요? 골프의 황제라고 불려요. 이렇게 한다면 He is called 라고 be 플러스 pp 형태. 이 call은 call, called, called. 이렇게 ed가 붙은 아주 규칙적인 형태가 바뀝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He is called. 만약 여성분이라면 She is called. 이름을 얘기해줘서 제임스가 불린다라고 하면 James is called. 만약 내가 불린다라고 하면 I'm called.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는지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The king of golf. The king, 왕인데요. of golf. 그냥 왕이 아니고 골프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 정도로 골프를 잘 친다고 하겠죠. He is good at playing golf라고 얘기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그는 골프의 왕이라고 불려요.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만약 골프의 왕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여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genius, 천재라고 불려요. 이런 식으로
뒤에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원빈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면 he is called 원빈. 원빈이라고 불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요,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be called라는 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바꿔보냐면, 저는 불리고 싶어요. 제임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d like to be called James가 되죠. 자, be called 앞에 I'd like to 붙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할 때 I want to라는 표현 많이 쓰죠. I want to 뭐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I'd like to라고 바꿔주신다면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 될 수 있어요. I'd like to, 원해요. be called, 불리길 원해요. James, 제임스라고 불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서 저 간접적으로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call me James, 제임스라고 불러줘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call me James, please call me James, you can call me James.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불러달라는 얘기고요. 좀 불려지길 원해요 라고 한다면 I'd like to be called James. 네, 두 개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I'd like to be called Jam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부른다는 느낌의 call이 나왔고요. 뭐 call a taxi, call a doctor.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를 부른다는 표현을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1번부터 2번씩 얘기해 볼게요. 택시를 부르자. Let's call a taxi. Let's call a taxi. 택시를 불러주시겠습니까? Can you call a taxi for me?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Don't call me that. Don't call me that. 의사를 불러주세요. Please call a doctor. Please call a doctor. 그는 골프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I'd like to be called James. I'd like to be called Jam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르다는 느낌을 가진 call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택시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 요거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신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을 딱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줘도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생동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call입니다. call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른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느낌으로는 전화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국어처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백 할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 보셨나요? call back, 다시 전화해 주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call을 사용해서 전화하다는 느낌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 또 이 call을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들 만들다 보면 나중에 전화하다라는 느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전화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7문장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전화해 라는 문장입니다. 뭐 이렇게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언제든지 전화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여행지에 가셔서 친했던 외국인이 있으면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3초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call me anytime 이렇게 됩니다. call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할 것인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call me, 나한테 전화해. 뭐 주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요. 너한테 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뭐뭐 해라고 할 때 그냥 동사부터 나와요. 강세는 동사 부분에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call me, call me, 나한테 전화해요.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nytime이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call me anytime.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좋겠죠. goodbye, call me anytime. 혹은 번호를 주면서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해요.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call back 배웠죠? call back 사이에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하니까 그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call you back, 이번엔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you가 등장했습니다. call you back, call you back. 이렇게 다시 전화한다는 느낌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I will이 등장했는데요. W-I-L-L, 이건 딱 줄이면 I will,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들을 때는 I will, 요거 전부 다 내가 뭐뭐 할게 라는 의미를 가진 will의 의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I will call you back. 이번엔 will이라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번 갑니다. I will call you back. 한번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런 느낌으로 실제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막 전화하다가 나 저거 좀 가봐야 되는데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전화하다가 나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3초 들 테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Can I call you later?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call you 다음에 later 이게 붙었죠. later 하면 나중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이런 표현도 있죠. See you later, 나중에 봐 라는 인사 표현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call you later, 나중에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라는 느낌이 되고요. can I와 can you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n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는 뭐뭐 해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죠. 요거 두 개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 여행 가면 정말 매일 사용한 표현이니까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꼭 외워주세요. 이거 잘 외워두시면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티켓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구입할 수 있을까요? 다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can I call you later? 내가 너한테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call you later? 전화하다가 Can I call you l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I have to do my homework right now. 지금 당장 숙제를 해야만 해요. 등등의 표현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면 이게 콤보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어제 전화 주기로 해놓고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온 겁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따져야겠죠.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4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자, 이번에는 call me 앞에 Why didn't you?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덩어리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Why 하면 왜? Didn't you? 뭐뭐 하지 않았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Why didn't you? 왜 뭐뭐 하지 않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ll me를 붙이니까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던 거야? Yesterday, 어저께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why don't you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왜 뭐뭐 안 해보다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Why don't you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게 어때?
이런 느낌이 되고요. 이 과거를 부정하는 why didn't you가 되면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제 전화 오기로 했는데 막 기다렸는데 결국 안 왔어요. 다음날 만나서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의미 단위별로 다시 가볼까요?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뭉쳐서 가볼게요.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이렇게 나중에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한 번에 훅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잊지 말고 전화해 라는 느낌입니다. 나한테 전화해, 잊으면 안 돼. 요건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패턴이 가장 앞에 등장하면 되는데요.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건 문장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됩니다. Don't forget to 요거 패턴 할 때 꼭 등장하는 건데요. 자, 동사 forget은 잊어버리다, 잊어먹다죠.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 라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다가 to를 붙였는데요. to는 미래 느낌이죠.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잊지 마 이런 느낌인데요.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 뒤에는 이제 덩어리 표현이나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전화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로 외워주시면 call me, call me. 나한테 전화해, call me. 여기 앞에 don't forget를 붙여서 don't forget to call me. 잊지 마, 나한테 전화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전화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좀 건방지고 좀 심한 거예요, 상대가. 좀 불안한데. 그럴 때 한번 찝어주시면 좋겠죠? Don't forget to call me. 한번 더 해볼게요. Don't forget to call me. 나중에 이 패턴 활용하시면 Don't forget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잊지 마. 등등으로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넣어서 정말 많은 표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 한 번 더 나한테 진짜 다시 전화하지 마. 좀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Don't ever call me again. 자, 이번에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don't를 사용할 수 있죠. Don't call me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지면 안 돼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ever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표현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하지마가 아니고 다시는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렇게 좀 강조할 때 Don't ever call me. 물론 이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Don't call me. 이렇게도 좋지만 내가 좀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 화나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다. Don't ever call me.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Don't ever call me. 그리고 한 번 더라고 하면 again. again. 강세는 두 번째 있습니다. again이 아니고요. again. 한 번 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진짜 말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런 느낌이 되겠죠? Don't ever call me again. 한 번 더 해볼게요. Don't ever call me again. 그래서 막 이상한 스팸 전화가 오거나 진짜 너무 나한테 사기치거나 진짜 막 이상한 애한테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Don't ever call me again. 이렇게 완성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Don't ever call me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당신은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3초 먼저 드려볼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You called the wrong number. You called. 과거형으로 called라고 쓴 거는 당신이 전화한 거는 몇 초 전에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전화했어. 어떤 번호로 전화했죠? The wrong number. 잘못된, 틀린 전화번호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걸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니 집이냐고요? 미니 아닌데요? 이렇게 될 때 You called the wrong number. You called the wrong number.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 거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걸다라고 할 때 call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call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전화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거니까 이거 사용할 기회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신 다음에 이거 살짝 섞어서 나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얼마든지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Call me anytime. Call me anytime. 내가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Can I call you later? Can I call you later?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잊지 말고 전화해. Don't forget to call me. Don't forget to call me.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Don't ever call me again. Don't ever call me again. 전화 잘못 거셨어요. You called the wrong number. You called the wrong number. 잘하셨습니다. 네, 헷갈리면 또 돌아가서 복습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얇게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 탁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어제 전화했었어.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내가 어제 너한테 전화했다. 자, 내가 전화했다 너에게 어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바꿔보는 것도 이제 오래 기억되는데 중요하니까 꼭 해보시고요. 아, 나 너무 헷갈려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 퀴즈 요것만이라도 꼭 한번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한번 크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는 come입니다. come here, 여기로 와. 이런 문장 많이 만들어 보셨죠?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come인데요. 보통 오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지만 가끔가다 가다라는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문장의 기본 느낌을 알아보면 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나 쪽으로 온다는 거죠. 말하는 상대방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도 com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외워주시고 이거를 활용해 주신다면 그 헷갈림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배워가는 문장 하나하나 여기에만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문장인데요. 그냥 I'm from Korea 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동사 come을 붙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3초 들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 come from Korea 이렇게 됩니다. come은 저는 왔습니다. 말하는 상대방 쪽으로 오는 거죠. from Korea 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느낌이 됩니다. 요거는 자기소개할 때 정말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I come from Korea. 좀 귀찮으시면 그냥 I'm from Korea 라고 비동사 사용해서 표현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해 볼까요? I come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좀 바꾼다면 I come from 울산. 저는 울산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도시를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가면요.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버스가 말하는 이 상대방, 나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버스가 오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3초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The bus is coming. 간단한 문장이죠. 주어는 the bus. 그 버스고요. 걔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come인데 그냥 come이라고 하기보다 진행형으로 is coming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고 있는 이 생생한 광경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버스 오고 있어. 그럼 버스가 내 쪽으로 막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생동감 넘치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be 플러스 ing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The bus is coming. 버스 오고 있어. 이 느낌입니다. 머릿속에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버스 오고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The bus is com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I come from Korea. I come from China. 이런 식으로 나라를 넣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대답할 때도 있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좀 어색할 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어 대화의 절반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 들 테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말씀해 드리면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어디서 뭐뭐 하셨나요? Come from.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ere do you come from? I'm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네, 요거 두 개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할 말 없을 때 이것만큼 하기 좋은 얘기가 없거든요. 자, 질문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do you come from? 강세를 where이랑 come 해주시면서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ere do you come from? 다시 해볼게요. Where do you come from? 그래서 where do you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마치 한 단어처럼 한 호흡으로 where do you 이렇게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보면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왔는데요. 여기 왔어요. 버스 타고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를 타고 왔다, 어떻게 왔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come을 사용할 수 있겠죠. 과거형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4초 들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came here by bus 이렇게 됩니다. I came here. 저는 여기 왔습니다. come은요 규칙적으로 comed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데요. came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come이 또 자주 사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형 정도는 딱 외워주시면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I came here. 저 여기 왔어요. I came here.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타고 왔다라고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는요. b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 bus.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by bus.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하철 타고 왔다면 by subway. 기차 타고 왔어요? by train. 그리고 예외적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on의 느낌이 접촉의 느낌이거든요. 두 발 이렇게 땅에 접촉해서 걸어온다면 걸어서는 on foot. 이렇게 됩니다. 어떤 수단을 의미하는 by를 사용해서 모든 대중교통 혹은 택시나 차도 얘기할 수 있지만 걸어서만 on foot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니까 I came here by bus. I came here by bus. 딱 이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가요.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내가 가는데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가는데 나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라고 할 때도 이럴 때는 come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좀 기니까 5초 드려볼게요.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 come with me, come with me. 이건 follow me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come, 오세요, with me, 저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는 오세요보다는 좀 가자라는 느낌으로 번역해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come with me, 내가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가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I know how to get there. 이것도 패턴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I know how to, I know, 저 알아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 get there, 그곳에 가고 도착하는 방법. 이 get은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정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요 질문만 하면 막 이렇게 길 알려줄 겁니다. 그럴 땐 좀 못 알아듣더라도 오케이? 약간 이 비언어적인 요소와 손짓, 발짓과 몇 가지 들리는 단어들을 종합하면서 들으면 되고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됐다. 또 다시 물어보면 돼요. 또 걸어가다가.
저도 이제 100% 이해가 안 돼도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라고 한 다음에 또 지나가다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화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이 외국인, 이 원어민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특히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길 물어보면서 가벼운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와 함께 가요.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뭐 친절한 외국인이면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혹은 외국 사람한테 길을 물어봤다.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뭐 너무 멀지 않고 한 5분 정도의 거리라면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도 이 친절한 이 코리안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드디어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여름방학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3초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Summer vacation has finally come.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번에 사람이 아니고 여름방학이 주인공이 돼요.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이 has finally come.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has 플러스 pp 형태인 has come을 사용했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come의 과거형은 came이고요. 이 3단 변화 형태, pp 형태가 되면 다시 come으로 바뀝니다. 원래 상태로 다시 왔죠.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has come, has come. 이렇게 have pp 형태를 같이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has come 이렇게 came이 등장할 새가 없이 등장할 거예요. 문장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 문법적인 요소도 흡수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린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has come을 사용하면 나한테 와서 지금도 온 상태다. 지금까지 플러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inally 붙여서 has finally come. 드디어 왔어요. Summer vacation has finally come.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름방학이 10월 5일부터 시작이라면 오늘이 10월 5일이 된 겁니다. 지금 왔겠죠. Summer vacation has finally come. 이렇게 막 좋아할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Summer vacation도 맞지만 뭐 Christmas Day 같은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짜를 넣어서 My birthday has finally come. 내 생일이 드디어 왔어.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come with me가 아니고요. 뭐뭐 하실래요? 뭐뭐 하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아주 공손한 느낌의 원하시나요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4초 드립니다.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가실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Would you like to는 뭐뭐 하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이게 번역이 되지만 너무 딱딱하게 저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가요? 라기보다는 함께 가실래요?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좀 공손한 느낌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자 이 느낌보다는 저와 함께 가실래요? 안에 있는 느낌은 가시길 원하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느낌이 있겠죠.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이렇게 됩니다. 어딘가에 간다고 할 때 저랑 같이 이렇게 가실래요?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내가 가고 나를 따라서 말하는 상대방 쪽으로 오니까 come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다란 느낌을 가진 come을 배워봤는데요. 기본 느낌은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오늘 배웠던 문장을 여러 번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이 come의 느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까먹기 전에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I come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The bus is coming. The bus is coming.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버스 타고 왔어요. I came here by bus. I came here by bus. 저와 함께 가요.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드디어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Summer vacation has finally come. Summer vacation has finally come.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도 드릴게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까 버스 타고 왔다고 했죠? 이번엔 지하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신다면 정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은요, 여러 번 복습,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또 큰 소리 따라해 주시면 서서히 기억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come입니다. come은 오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질 때, 거기다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태로 가까워지다, 상태로 이동된다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봤던 표현, dreams come true.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come true라고 하면 이 true, 사실인 상태에 가까워지니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come, 어떤 상태가 되다는 표현, come true, come alive, come easy 등등의 표현이 있거든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만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처음은요, 꿈은 이루어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초 드릴 테니까 바로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하면 dreams come true. come true. 사실인 상태에 가까워져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dreams, 꿈은요, come true. 이루어집니다. dreams come true.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해외여행 가서 외국인과 대화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거 다 영어로 할 수 있나요? 제 꿈이에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dreams come true. 못할 거 없습니다. 영어로 꾸준히 연습하면 여행 가서 사용할 정도는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꿈은 언젠가 실현될 겁니다. 조금 더 문장 복잡하게 해봤어요. 내 꿈은 실현될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기니까 4초 드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My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자, 이번에는 my dream, 내 꿈은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will come true. 이번엔 미래 느낌, will을 더했습니다. 뭐뭐 할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My dream will come true. 나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 someday, 블라블라 막 이런 노래도 있죠? someday. 이 썸데이는 노래 가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널 만날 거야. 언젠가 뭐 하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제가 약간 음치라서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하지만 많이 안 불러봤더니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듣고 많이 불러보니까 금방 기억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내가 직접 소리내서 따라해 본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겁니다. My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자, 결의를 다지면서 얘기해보죠. 뭐라고요? My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너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털어놔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털어놔를 우리가 come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4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자, 여기서는 come cle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상태로 다가가는 거니까 깨끗이 털어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come clean, come clean, 털어놔, come clean.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보를 일부만 전달하고 있으면 빨리 털어놔, come clean. 요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짓말하다는 lie고요. You lie to me. 너는 거짓말했어 나에게. You lie to me. 이 lie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이제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면 티 나잖아요. 내가 안 했어 저거, 내가 안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You lie to me. Come clea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lie to me. Come clean.
자, come clean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come clean.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너 반드시 꼭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거는 진짜 너가 털어놓기 싫어도 너 무조건 털어놔야 돼. 안 그럼 나중에 큰일 날 거야. 이런 느낌의 강한 의무감을 한번 주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 드릴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You have to come clean. 제가 조금 전에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의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have to입니다. 만약 should를 했거나 다른 표현 사용했으면 뭐 하는 게 좋을 거야 정도의 좀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 있지만 have to는 진짜 꼭 해야 된다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입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you have to come clean 이라고 얘기하면 느낌이 안 살아요. You have to come clean.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강하게 You have to come clean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조용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다. 정색하면서 You have to come clean. 그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만의 감정 표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o come clean. 네,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화내거든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거리는 어두워진 후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네, 어두워진 후에 그 거리가 활기를 띠다. 살아있는 이 alive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come alive. 살아있는 상태로 다가가는 거니까 활기를 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3초, 아니 4초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5초 정도 지났나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어려워 보이겠지만 주어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거리, 얘를 주인공으로 두면 되겠구나. The street, 얘가 주인공이에요. The streets.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지? 동사가 나올 차례네. 어두워진 후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아, 활기를 띠다라는 이 동사가 나와야 됐구나. 오늘 배웠던 동사 come에다가 alive를 붙여서 come aliv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문장이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The streets come alive. 그 거리가 활기를 띠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fter dark. 어두워진 후에. 헷갈렸네요. after이라고 얘기하면 뭐뭐한 후에라는 느낌이 있고요. 뒤에는 뭐 the movie, school, work 등등의 사건이 등장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둡다라는 느낌의 dark를 넣어서 after dark. 그러면 어두워진 후에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흥가라던가 술집 많은 골목은 낮에는 조용하다가 어두워지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거리가 활기를 띠고 어두워진 후에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쭉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는요.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기억이요? 이렇게 되살아났습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The memory came alive again 했습니다. 도시가 되살아나고 거리가 되살아날 수 있지만 내 기억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겠죠? come alive 여기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 형태 되살아난 거는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the memory came alive 한 번 더 ag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The memory came alive again. 만약 여기서 the memory has come alive 기억이 되살아나서 지금 또 되살아난 상태야.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얘기할 거 요거는요 그냥 과거에 되살아났어 그 정도 느낌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The memory came alive again. 의미 단위별로 얘기한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꼭 같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짧게 자르면 나중에는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될 수 있는데요. 이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The memory came alive again.
이렇게 두 개만 외우면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간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초반에는 덩어리 외우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나중에 문장 외우는 속도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memory came alive again.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번엔요,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성공은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Success doesn't come easy. Come easy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노래 가사도 있어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거는 쉽게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게 약간 경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Success doesn't, 성공은 뭐뭐 하지 않아요. Come easy. 쉽게 다가오는 거니까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뭔가 성취해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come easy라고 볼 수 있습니다. Success doesn't come easy.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한 번 뭔가 시도 두 번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 내가 한 달 했는데 외국인이나 대화할 때도 아직도 버벅거려. Success doesn't come easy. 이 언어라는 건 수많은 반복 끝에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와 함께 하루하루 재밌게 놀이하듯이 이 취미생활 즐기듯이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외국에서 외국인과도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Success doesn't come easy.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이 come 표현들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얘기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내면 되고요. 헷갈린다. 다시 강의 듣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Success don't come easy.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 내 꿈은 언젠가 실현될 겁니다. My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My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또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털어놔. You lied to me. Come clean. You lied to me. Come clean.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You have to come clean. You have to come clean. 그 거리는 어두워진 후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The memory came alive again. The memory came alive again.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Success doesn't come easy. Success doesn't come easy. 딴 건 몰라도 Success doesn't come easy. 이 표현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아요. 아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을 have to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보다 뭐뭐 하는 게 좋아요. 뭐뭐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뭐 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는요. shoul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U-L-D. 헷갈리네요. S-H-O-U-L-D. should.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문장은 비슷한데요. 살짝 느낌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댓글로 써주시면서 느낌을 살려보시면 좋아요. 강하게 할 땐 have to를 사용하면서 쭉 얘기해 보시고요. 요거는 should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게 좋아. 표정부터 약간 부드럽게 가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회화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